자, 이어서 여러분들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좀 더 확장된 이론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기본 이론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으로서 K개의 특정한 원소를 뭐 하래요? K개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납니까? 물론 여기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2의 n제곱 하면 그 부분집합이 개수가 되는데 거기서 얼마만큼을 빼줘야 돼? K개를 뭐 해줘야 돼? 빼준 거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문제 상황에서 집합 A의 부분집합으로 K의 특정한 원소 중에서 K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몇 개를 K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 적어도란 말이 붙으면 여러분 전체 집합에서 그 역을 빼주는 상황으로 돼야 돼요. 자,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는 것을 뒤집으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K개 원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뭐 얼마예요? 2의 n제곱에서 얼마만큼 K만큼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집어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거니까 원래 전체 개수는 몇 개니? 2의 n제곱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K개를 뒤집어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는 걸 뒤집어서 K개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즉 바로 그게 이 개수잖아요.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만큼을 빼면은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련 문제 3번을 같이 보도록 하죠. 3번에 집합 A의 원소가 5개인 이런 집합이 있고 집합 A에서 자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면서 2와 3이라는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고 있죠. 자,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수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2의 5제곱이 기본이고 거기서 1이라고 하는 원소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빼기 1 2와 3이라는 원소 두 개를 반드시 빼야 되니까 빼기 2를 해서 실제로는 2의 5 빼기 3 해서 2의 2제곱 4개가 바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 이해하셨죠?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 있는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라고 했어요. 홀수 있는 원소는 여기서 1, 3, 5 이 세 개인데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체 부분집합의 총 개수에서 1, 3, 5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만큼을 빼면은 그 나머지는 다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에 의해서 2의 5제곱 그 다음에 1, 3, 5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은 2의 5 빼기 3제곱 2의 2제곱이죠. 4개 그래서 32 빼기 4개 해서 28개가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과 같은 형태의 부분집합의 개수 유형도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로 부분집합을 얘기해 줬는데요. 두 집합 A, B가 있고 큰 집합 A와 작은 집합 B가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A의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단 조건이 뭐예요? 뭐를 포함하래? B를 포함하래. 즉 4와 5는 반드시 포함하면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바로 2의 5제곱 빼기 여기 개수가 2개, 여기 5개니까 5 빼기 2제곱해서 8개가 되는 거죠. 자, 같은 유형으로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어요. 얘들아, A 교집합 X가 된다라는 것은 작은 놈이 교집합에서 나온 놈이 작은 놈이잖아. 그래서 X는 A에 포함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또 A 차집합 B와 X를 합집합했을 때 X가 나온다고. 합집합에서 X가 나오는 것이 더 큰 놈이잖아요. 그래서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인 거 맞죠? 즉 무슨 말이에요? A 차집합 B를 포함하고 X는 그러면서 누구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A 차집합 B는 얼마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를 빼면 A 차집합 B는 1, 2, 3이죠. 즉 1, 2, 3을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1, 2, 3을 포함하는. 그래서 2의 5제곱 빼기 3 해서 2의 2제곱 돼서 4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단원에서의 추가 이론은 다 얘기해봤고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명제단원에서 특별히 절대부등식 부분을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 이론을 다뤄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A와 B의 대소 비교, A 값과 B 값을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얘 둘을 차를 이용해서 0보다 크면 뭐가 되겠어요? A가 B보다 큰 거고, 0과 같으면 A, B는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B가 A보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A, B의 두 값의 차를 이용해서 차의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문제 상황에서 보면 루트라든지 절대값을 포함하는 두 값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단순히 빼기를 했을 때는 처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나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각 항을 보러 제곱을 취한 후에 빼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0보다 크면은 같은 거고, 그렇죠. 0보다 크게 되면은, 자,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결국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는 뭐를 조건이 있냐면 A와 B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와 B는 다 루트라든지 또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기호니까 0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두 값 A, B가 0보다 크다일 때 우리가 단순히 두 값을 거듭제곱하거나 그냥 빼서 다루기 어려운 어떤 A와 B가 특별히 거듭제곱꼴의 큰 수를 가질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들을 분수 형태로 취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걸 문제 5번, 6번, 7번으로 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A가 B보다 크고 B는 0보다 큰 상황에서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해보자. 단순히 빼기로 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분모로 통분되고 이것이 여기와 가서 곱해져서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이 이리로 가서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양수죠. 분자는 양수죠. 분모도 1도 양수, 2A도 양수, 1도 양수, 2B도 양수니까 전체는 양수죠. 양수분의 양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 결과값은 양수가 되겠죠. 즉, 요 놈 빼기 요 놈이 양수니까, 자, 이 둘의 대수 비교는 누가 커? 이렇게 큰 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두 번째 거듭제곱해서 차를 하는 거죠. 왜? 루트를 포함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A라고 하면 A제곱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27에서 9가 나오고 2를 곱하고 2를 곱하니까 2 곱하기 루트 14가 되겠죠. 두 번째 B도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C도 제곱하면은 9 플러스 4 루트 5가 되는데, 자, 이게 9 플러스 2루트, 9 플러스 2루트, 9 플러스 2루트로 맞춰주면 4를 2로 쪼개면은 그 안에 하나의 2는 안으로 들어가서 2의 제곱 곱하기 5에서 20이 되겠죠. 그래서 요 9는 다 비교할 때 무시해도 되고 2도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 루트 14, 루트 18, 루트 20만 비교하면 되니까 우리가 C제곱이 가장 크고 B제곱, A제곱 순이겠죠. 그리고 A, B, C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벗기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C가 가장 크고 B가 그 다음에 A 순이 된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수의 B를 이용한 대소 비교인데요. 자, 그 예가 바로 문제 7번입니다. 자, 여기서 봤지 지수값으로서 거듭제곱 형태로서 매우 큰 수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기로 해서는 우리가 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분수꼴로 표현해 볼게요. 자, 가장 앞에 있는 수를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A분의 B를 계산해 보니까 2의 40제곱분의 3의 30제곱이에요. 그럼 우리는 공통적으로 10제곱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2의 40제곱에서 분모는 2의 4제곱이 바뀌고 3의 30제곱에서 3의 3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2는 4, 4, 4, 16. 3의 세제곱은 27. 16이 커요? 27이 커요? 27이 크잖아요. 그럼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제곱해도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가 1보다 크니까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죠. 분자가. 같은 이유로 B분의 C도 계산해 보면 1보다 작다가 돼서 이번엔 B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같은 방법으로 A분의 C도 계산해 보면은 그 결과가 1보다 크다가 되어서 C가 A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것은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A.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보입니까? 선생님이 약간 잘못 촬영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 부분에 있어서 또 다음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꼴의 증명을 할 수 있어요. 크거나 같다 꼴의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얘를 넘겨서 A 빼기 B를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 것은 항상 실수 영역에서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얘가 완전 제곱식 꼴이 된다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다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따라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기호를 만약에 포함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포함할 때는 그냥 둘을 차를 하지 말고 뭐 해서 제곱을 해서 차로 만들고 그렇게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동호를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증명에서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8번. 문제 7번에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지금 확인하시고 각자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8번 볼게요. 자,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이 ab, bc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가 대문자 A의 대문자 B라고 하면 다 넘겨서 A 빼기 B의 형태로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뭔가 할 수가 없는데 각각을 두 번씩 곱하고 각각을 두 배를 한 다음에 바깥에서 2분의 1하면 같은 사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이 부분 우리가 곱셈 공식 단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뭘로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거듭제곱 더하기 거듭제곱 더하기 거듭제곱이고 각각의 거듭제곱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결과물을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를 넘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이 증명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할 거예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A와 B와 C가 서로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을 때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8번의 2번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자, 먼저 얘는 확실히 0보다 큰 게 확인되죠. 크거나 같은 게. 하지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 즉 얘가 양수가 될 때, 그때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서 하는데 절대값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해서 차를 뺄 거예요. 얘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어떻게 되냐 부동호로 판단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A제곱 하니까 절대값 A를 A 빼기 B를 제곱하고 빼기 B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제곱하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공식에 의해서 절대값은 절대값 제곱은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A 빼기 B의 제곱과 같이 결과물을 써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리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과 같고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인데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는 2 절대값 AB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양변에 같은 항은 없애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값 AB가 누구보다 커요?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크거나 같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것도 같이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잖아요. 작거나 같다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무슨 말이야? 이 좌변은 0보다 작대요. 작거나 같대요. 얘는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큰 거잖아. 얘가 0보다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증명하는 부분을 좀 다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산술기하평균과 코시 수바르츠 부등식을 문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